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형성이고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지각 구성물질의 형성을 쭉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이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명체 얘네들 하나하나 할 텐데, 여기는 좀 크게 하고 할게요. 그 생명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림이 꼭 나오시고요. 각각의 명칭들이 꼭 나오실 테니까 정리들을 좀 잘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물질부터.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그래서 물단지, 무액탄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물단지, 무액탄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건 물질이에요. 네, 지금 물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나열하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에? 얘기를 해봐. 이건 물질이니까 물단지, 무액탄 이건 물질이고, 그럼 원소, 구성 원소는 누가 제일 많을까? 어? 그치더라. 근데 이 새끼 다이몬드야? 네 몸이? 좀 너무하잖아 그거는. 산소, 그 다음 탄소, 탄소가 2등,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이거 앞에서 한 거요, 에? 한 건데도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그 다음 질소. 됐죠? 그래서 여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물단지, 무액탄이 쭉 있는데 원소로 봤을 때 CHON,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이 탄소라고 하는 놈을 매개체로 해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탄소가 포함된 물질과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우리 몸의 구성물질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과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비탄소 화합물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해당되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대부분이고요. 비탄소 화합물에 속하는 건 물, 무기염류 뭐 그런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나중에 고리 가서 생명을 선택하시더라도 충분히 마시실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해냈고 이 구분한 물질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CHO 이걸로 돼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그죠? 에너지원도 아니고 주 에너지원이야. 그지? 주 에너지원. 그럼 얘는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까? 중딩 때 다 배운 거야.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까? 앞만 봐도 안 나와.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거. 얼마네?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우리 몸의 구성물질 중에 탄수화물이 제일 조금 있지. 근데 우리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제일 적어요? 네? 제일 많이 먹는데 왜 구성 성분이 제일 적냐고.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주 에너지원. 탄수화물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에너지로 먼저 바꾼다고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은 낮은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자가 붙은 거예요. 에? 됐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종류를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봐요. 에? 탄수화물의 종류는 이걸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잘 외워두세요. 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는 앞에서 우리 탄수화물의 기본 단당류 포도당 배웠단 말이야. 포도당의 그림이 뭐였어?
육각형이었단 말이지 이게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예요. 됐어요? 이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됐지? 그 다음에 이당류는 뭐냐? 여기에 당이 이렇게 두 개씩 붙어서 된 놈들 이걸 이당류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엿당, 설당, 젖당이야. 잘 봐라. 얘네들은 포도당은 기본으로 다 갖고 있어. 맞지? 근데 포도당에 붙었냐, 포도당이 과당에 붙었냐,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붙었냐에 따라서 설당, 엿당, 젖당이 결정이 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봐. 엿당은 포도당이 붙고, 그죠? 젖당은 갈락토스가 붙어. 맞지? 에? 봐, 이거 봐. 엿당이 포도당이 붙고 젖당이 갈락토스가 붙어. 그러니까 엿보, 젖갈락, 사조. 됐어요? 자,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엿보, 젖갈락, 사조. 이렇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생물 선생님이 가르치면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이 얘기를 아예 안 들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인데,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100%. 녹말은 식물성 다당류예요. 글리코젠은 동물성 다당류.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 됐습니까? 식물성, 동물성, 세포벽의 주성분. 됐죠?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탄수화물을 지금 어떻게 봤는지 잘 보세요. 구성원소, 기능, 종류 이렇게 봤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두 번째 단백질 갑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요 밑에서 다시 또 정리할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합시다. C, H, O, N 촌스러운 단백질. 됐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 계속 했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이 들어간 애새끼도 있다. 됐습니까? 보기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그럼 얘 주요 기능은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주요 기능부터 먼저 하죠. 생명체를 주요 구성 물질이다.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물 다음으로 가장 많죠. 그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 단백질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입니까? 네? 중학교 때 급식만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진짜. 에? 4킬로칼로리 에너지를 내죠? 위에 써있는데도 몰라요. 어이씨, 예리들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방어작용하고 운반작용합니다. 이건 밑에서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은 따로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단당류, 즉 기본 단위체가 포도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을 여러분이 소화시켰을 때 얘네 최종 산물로 소화시킨 게 누구냐? 얘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이거죠. 아미노산. 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본 단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단당류인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찌질 갑니다. 찌질한 애를 갑니다. 찌질. 근데 여러분들은 지질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그죠? 그래서 지질은 처음 드실 건데 어차피 아까 좀 들어보면 또 알아요.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의 종류를 좀 보시면 이래요. 종류를 알아야 기능을 아실 수 있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다시 또 옆에서 내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이 지질이라고 하는 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성지방이 있어요. 이 우리가 지질이라고 안 배우고 중학교 때 중성지방이라고 배운 이유가 뭐냐면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질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얘네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얘 기능을 보시면 얘는 피하지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피하지방이 어디 있어요? 니네 몸에 피하지방이 어디 있어?
아니 이것들은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씨. 피하지방이 어딨어? 배, 엉덩이 살찐 데 있잖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하지방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체온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열나 뚱뚱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피하지방이기 때문에 얘는 체온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럼 얘는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낼까요? 지방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 가장 많죠?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기본 단위체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기본 단위를 좀 보시면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대가리 하나에 꼬리 3개 달렸어요. 내가 앞 시간에 얘기했었지 이거. 그죠? 이 대가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1000시간 했는데. 글리세롤, 꼬리가 지방산.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얘는 에너지원 아닙니다. 에너지원 아니에요. 에너지 없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얘는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막의 주성분. 그래서 이 새끼의 기본 단위를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기본 단위. 앞에 거랑 조금 달라요. 원래 그림은 이래요. 대가리에 몸통 달려있고 꼬리 2개 달려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가리 이름은 당연히 글리세롤이에요. 글리세롤. 꼬리 이름은 당연히 지방산이에요. 이 몸통의 이름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이 새끼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원소에 피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스테로이드 계열입니다. 스테로이드. 처음 들어보실 건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자, 너네들이 알고 있는 성호르몬 누구 있어요? 성호르몬 뭐가 있어? 성호르몬, 남성호르몬 뭐야? 에이, 그 새끼들아. 여성호르몬. 아니, 이 새끼들아, 네 몸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야,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쓸개즙을 만드는 성분이기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의 기본 단위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의 기본 단위는 고리 모양이에요. 아유, 쌍. 이렇게 고리 모양이에요. 고리 모양. 됐죠? 이런 식으로 지질의 기본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저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질은 그렇다고요. 됐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해 봅니다. 지질은 중성지방, 저장된 에너지 9kcal,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의 주성분. 그래서 그림 외워야 됩니다.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새끼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들을 밑에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핵산은 따로 배우실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핵산은 C, H, O, N, P, 챔피언. 됐습니까? 핵산의 원소는 CHONP, 챔피언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핵산의 종류는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있고요. RNA,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새끼의 기본 단위는 뭐가 되겠느냐? 이 새끼의 기본 단위, 얘의 기본 단위 밑에서 다시 할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탄소화합물이 아닌 비탄소화합물은 뭐냐 이거지. 이제 예를 봅시다. 물. 당연히 여러분 물은 아시죠? 구성원선 H랑 O로 돼 있죠? H2O니까요. 얘는 생명체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지. 그 다음 체온 유지합니다. 중요하죠? 얘는 물의 비열이나 기화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열이라는 얘기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온도가 잘 안 바뀐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한번 뜨겁게 해놓으면 잘 온도가 안 바뀐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물질 운반에도 관여합니다. 웬만한 건 물에다 녹죠. 그죠? 그래서 물질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됐죠? 그 다음 무기염류. 자, 이 무기염류라고 하는 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겠죠. 물론 우리 몸의 구성 성분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얘네들 보시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뭐 등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뭐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외우시는데 굳이 그런 것들은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비탄소 화합물과 탄소 화합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영양소를 지금 배웠잖아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영양소를 배운 거에 조금 더 디테일한 구분 기준을 한 번 더 해보죠. 일단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소화, 순환 이쪽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지금 나누는 건 탄소화합물이냐 비탄소화합물이냐 이걸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네들의 기능을 에너지원이냐 에너지원이 아니냐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이 새끼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느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느냐 이 차이를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애들을 우리가 3대 영양소 이렇게 부르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걸 3부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라고 써있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중성지방, 그래서 탄단지, 이거 지방이에요. 탄단지가 3대 영양소에 들어가죠. 3부 영양소는 물, 무기염류, 비타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탄단지부터 무기염류까지는 요 무기염류까지는 얘가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나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비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온 게 비타민이니까 비타민만 하나 보고 갑시다. 비타민은요, 여러분, 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게 비타민이야. 자, 그래서 비타민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요. 쉽게 말하면 물에 녹는 새끼, 안 녹는 새끼입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니까.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 지용성은 물에 안 녹는 비타민. 그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누가 있니? 아이? 야? 야! 수용성 비타민은 누가 있어? 맨날 비타민 쳐 드시잖아요. 엄마가 챙겨주잖아요. 막 먹지? 찍어봐, 엄마! 아, 나이스, 세리드. 카드에도 있잖아, 이 새끼야, 카드. 땡땡 카드. 아, 나이스. 그지, BC 카드 그래, 이 새끼야. B군, C군요! 이게 수용성이고, A, D, E, K. 이건 지용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결핍증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부족하면 결핍증 걸려요. 중학교 때 했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요. 자, 비타민 A가 부족해요. 밤에 눈이 안 보이는 야맹증이요. 비타민 C가 부족해요. 잎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등어리가 긁는 구루병이요. 비타민 E가 부족해요. 불임증이요. 비타민 B1이 부족해요. 각기병이요. 비타민 B2가 부족해요. 피부병이요. 이 새끼가 오는데 짱돌을 빡 던졌더니 대가리에서 피가 나서 안 멈춰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응고 방지입니다. 병신. 그치? 상병신. 됐어요? 안 해왔어요? 이거 중학교 때? 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때 맨날 급식만 먹어 다니지? 이게
비타민 병식입니다. A 야맹증, C 괴혈병, 이거 구루병, 그 다음에 얘가 불임증, 얘가 각기병, 얘가 피부병, 이 새끼가 혈액응고 방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병이 생깁니다. 됐죠? 그러니까 비타민도 정확하게 다 챙겨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얘네들이 많으면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줌으로 빠져요. 1일 권장 섭취량만 몸에 넣으면 되는 거지 계속 넣어봤자 어차피 오줌으로 빠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비타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일 비싼 오줌이 미국 오줌이라잖아요. 비타민 계속 나와서요. 어찌됐든 뭐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영양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단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과 핵산을 배우는 주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단위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쫄 일은 없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 내가 기본 단위라고 필기한 거 있죠? 그걸 유식한 말로 여러분 단위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 단위라고 한 게 단위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분자 화합물을 쪼갰을 때의 기본 단위, 얘가 단위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그림 잘 봐요. 내가 아까 육각형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단당류들이 있다가 이 새끼들이 쫙 붙었어.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었어. 그럼 녹말 탄수화물,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중에 하나겠지, 그지? 이렇게 붙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게 유식한 말로 여기 보면 중합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친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 밑에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얘가 녹말이고 얘가 글리코젠이고 얘가 셀룰로스예요. 딱 봐도 포도당이 쫙쫙 붙어 있는 거 맞죠? 근데 조직이 치밀한 건 얘가 더 치밀하지. 그럼 세포극이 훨씬 더 치밀하지 않겠습니까? 딱딱하니까? 됐죠? 그럼 얘는 녹말은 감자고요. 니네 이거 글리코젠을 썼는데 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 몸의 간. 감자하고 간 중에 누가 더 부들부들하겠어? 감자가 더 부들부들하겠지, 찌면. 그렇잖아. 그지? 물론 단단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단위체가 쭉 이렇게 쭉 붙는 건 똑같은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로 나눠지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합에 따라서, 즉 단위체가 어떤 종류이고 얘 연결 방식이나 구조와 특징 및 기능에 따른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같은 단위체를 붙는다 하더라도 조직이 치밀하냐, 엉성하냐, 많이 붙었냐, 적게 붙었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기능이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위체라는 걸 배우실 거고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단위체의 종류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갑니다. 탄수화물 계열의 단위체는 여러분 포도당이고요. 이 한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새끼는 20종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라고요. 핵산의 단위체는 즉 DNA, R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각각 4종류씩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단위체가 누구고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단백질 하나하나부터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